폴로아리랑이라는 노래 있죠. 아리랑 폴로아리랑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. 저도 잘 못 잤는데 독도도 잘 못 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독도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대일 외교 이런 거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, 그런 거 좀 길게 남긴 게 있는데, 지금은 짤막하게 독도 관련해서 사실 이게 간단치는 않거든요. 간단치가 않아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초췌하네 많이. 독도도 초췌할 거야. 지금 그 날짜는 그 교과서에, 일본 교과서에 이제 실렸다고 하는 그 아침이죠. 이제 그런 뉘앙스가 이제 조금씩 그 후에 이제 읽고 있었는데, 역시 이제 그렇게 실렸네요.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좀 객관적이고, 또 이제 그날 뭐 다 못 말한 부분들, 이런 것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. 독도는 우리 땅인데, 독도가 왜 문제가 되고, 지금 이제 이 독도 문제 외교 요게 어떤 문제가 되고, 근데 실제로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. 제가 말을 했었죠.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탁 밟은 그거랑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언론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왔는데 별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 정황들이 이제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, 추론해 볼 수 있었는데,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니 그런 것 같죠.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둘 다 참 잘 못하고 있는데, 그거에 관련해서 잘 못했는데 누가 더 못한 것 같아요? 하면서 땅을 밟은 게 더 못한 일이다. 그러니까 누가 더 못났나, 그거를 경쟁을 하자면은, 굳이 경쟁을 하자면 땅을 밟은 게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교과서에 실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게, 교과서는 무서운 거예요. 교과서는. 그래서 바로 옆에 나라인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관련된 역사를 엉뚱하게 배우고, 안 배우고 한 줄로 잠깐 언급되고, 근데 지금 또 이제 정확하게 또 언급되는 것들이 생기고,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비정상회담이라고 있었죠. 근데 거기에 세계의 이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,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안 배웠다,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. 그게 실제 얘기도 하고, 교과서가 그러니까. 근데 왜 나는 그때 MB가 더 되게 못했다라고 했느냐면은, 이거는 국제 무대로 끌고 가는 순간 우리가 불리해요. 이상하죠.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쫙 배웠는데,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용복 숙종 때 또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. 고대부터 지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, 이런 거 다 배웠는데 우리가 유리할 것 같은데 왜 불리하냐.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힘의 질서를 따르고 있기도 하지만은,
근현대로 넘어오는 그때의 국제적인 어떤 기본적인 규약들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은 그 이전에 수많은 자료들이 힘을 못 쓰거든요. 그래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국제적인 어떤 분쟁 지역화, 대통령이 거기를 밟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가.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그때 왜 참모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었는데,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회담 자리에서 독도 문제가 나올 때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잘하는 거냐. 그것도 되게 못한 거죠. 못했으니까 지금 오늘 같은 사태가 온 건데, 이제 독도는 미국한테 오키나와 비슷하게 기능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상징적으로는 일본한테 독도가 미국한테 오키나와 비슷한 그런 러일 전쟁 때부터 해가지고 러시아랑 일본이랑 한번 붙었는데 일본이 이겼잖아요. 굉장히 유행수도 많이 따르고 해가지고 또 뒤에서 다 지원해주고 해서 이긴 거긴 하죠. 반러 연맹이 이제 뒤에서 다 지원해주고 일본도 뜻밖의 선전을 좀 하고 해가지고 일본 조슈 사츠마본 얘네들이 그냥 막 해버린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겼어.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겠죠. 한 20년 전에 일본이 이기다니. 체급 차이가 엄청 나는데, 근데 이제 우리 처음에 조약 맺을 때 늘 엉망으로 맺어가지고 국제 질서를 잘 모르니까 그랬잖아요.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페리가 왔을 때 이제 1854년 6년 막 이럴 때만 해도 잘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이제 밖에를 좀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30대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어렸을 때 이제 쭉 다닌 거예요. 다니면서 이제 세계 정세도 알고,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, 규칙에 의해서 게임 룰 같은 거를 이제,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차이가 나는 게, 중국은 양문동 해가지고 막 무기 만들고 했지만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지만은 일본은 잠깐 만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.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규칙들을 배운 거예요. 양무운동, 그리고 뭐 우리나라 동도서기. 근데 이제 화혼양제, 이게 좀 어려운 건데, 화혼양제, 일본이 이제 대화혼,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, 걔네들은 사회 제도라든지 이런 게 흡수되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계 흉내 낸다고 쟤네들 못 이긴다. 그렇게 해서 개화에 성공을 했죠. 하긴 했으나 제국주의의 길로 같이 갔죠. 그래서 이제 저 진도 사모예드 믹스견인데 엄청 더 커졌네.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봤던 그때만 해도 애기였는데, 아직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고집도 세지고 진돗개들 이제 조금. 근데 그래서
이제 국제사회로 그걸 끌고 들어가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일이고,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막 그런 문제 생기면은 강력하게 막 이 강력한 항의 뭐 이렇게 대사 조치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. 하는데 교과서에 그렇게 실리면 안 되죠. 우리는 역사 이게 사실 대응의 측면이 강합니다. 일본이 이렇게 러일 전쟁 때부터 거기를 독도를 그렇게, 원래 그 이전까지 독도에 전체 역사로 봤을 때는 독도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거주해서 살거나 뭐 이런 게 거의 없었고, 그게 실제고.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, 우리의 정서, 독도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, 저번에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여튼 그 감각은 있었어요. 바로 시류 지배를 해버렸거든요. 거기에서 시작된 거, 거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감각 같은 건 있어가지고 잘했는데, 지금도 시류 지배 중이고,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뻘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, 예전에 김종필 오히려 때는 제대로 사과받고 제대로 정돈돼야 될 것들을 못했죠.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거지만은, 최소한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자본이라도,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뭐 외교 국방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뭐 있다고 해도 실제 객관적으로 딱 보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런 상태에서 이 독도가 간밤에 잘 잤을지 되게 궁금하고, 이제 이렇게 또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버리고, 교과서에 실리는 게 되게 큰 문제라서,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의 이제 학생들, 일본의 학생들, 다른 그 감정을 갖게 되잖아요. 독도에 대해서, 다케시마에 대해서. 우리가 사실 무주공산에 가까운, 무주공섬에 가까운 독도의 그 상징성을 알고, 이승만 대통령, 제가 얘기했듯이 저 안 좋아하거든요, 이승만 대통령. 근데 독도 시료 지배는 잘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리고 또 우리 정광태 씨인가? 독도는 우리 땅?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건데,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참 안타깝고, 독도가 잘 잤는지 나처럼 뒤척이었을 것 같고. 그래서 요거는 막 독도 또 막 윤 대통령도 독도 땅을 밟는다든지 이렇게,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거저거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신의 한 수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, MB는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수싸움이거든요. 일본은 이제 그 수싸움에서, 이 외교에서
걔네들 입장에서 잘했고, 그리고 이거가 국제적으로 막 분쟁화되는 것이 걔네들한테는 좋아요. 걔네들한테는 우리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. 그런 얘기 국제사법재판소인가 뭐 거기로 가면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, 많이. 그게 다름이 아니고 실제로 근현대적인 그 감각에서 우리 근거랑 그쪽 근거랑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깨져요. 독도는 다케시마 일본 땅 이렇게 돼버려요. 그래서 글로 끌고 가지 않고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돼야 되지만, 교과서에 실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한 상태에서 교과서에 실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. 지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야죠. 독도에 그냥 가버린다거나 이런 그런 아주 하수의 방법 말고 강력한 그 항의. 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안쪽에서 보수 일부 분들은 그것조차도 지지할 수도 있어요. 원래는 보수가 그걸 되게 지지하면 안 되는데, 보수가 원래 국수주의적인 그게 강하잖아요. 민족주의적인 게 지지하면 안 되는데,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하죠. 진보 쪽이 민족주의적인 우리 민족 이게 강하고, 보수 쪽은 또 좀 달라요. 그건 이제 북한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건데, 반공. 그래서 그 이념적인 거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뭐 어느 쪽이건 그 생각의 자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러나 이제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웅성거리고 뭐저 같은 소리도 하고 또 다른 소리도 나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, 대응 방법을 잡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.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이게 일본이 일본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미일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늘 문제가 되는 건데, 그래서 미국에서는 늘 일본이랑 우리나라 문제 가능하면은 봉합하는 그거밖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. 미국은 우리나라 그냥 현상 유지만 되면 되고 우리나라 뭐 광복하고 나서도 다 친일파들 그냥 그대로 다 갖다 썼잖아요. 갖다 쓰고 그 이후의 상황도 그냥 국제 역학상 어떻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뭐 위안부 문제가 됐건 뭐 독도 문제가 됐건 조용히 그냥 넘어가기를 그냥 바라는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얘기를 할까? 제가 한 가지 이것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건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동해, 일본해 문제 있죠. 근데 일본해라고 이제 많이 또 쓰이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도 하고. 근데 일본 같은 지역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 바다, 일본 같은 섬이 있고 끼어 있는 바다는 보통 그 나라 지명을 이제 붙이고 이런 것이 관례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영국해 있어요? 영국해? 북해라고 하죠.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문명이 그리스,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, 그러니까 포르투갈, 스페인, 그리고 이렇게 쭉쭉 올라서 네덜란드, 그 다음에나 영국으로 간 거예요. 근데 네이밍은 그 문명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앞쪽에서 뒤쪽을 명명을 해주기 때문에 북해가 맞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그
고분 형식 같은 거 다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. 그리고 청동기 철기도 일본으로 넘어가고, 그러면 거기가 일본해일 수 없죠. 동해가 맞죠. 이건 뭐 추가로 제 생각을 하나, 이런 생각도 있다 하나 남기는 거죠.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. 독도 문제는 그래도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비슷하지 않을까? 근데 일본의 문제는 또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원래 그 넘어갈 때 쓰던 그게, 그거를 나중에 영국이 힘이 세졌다고 해서 영국해로 바꾸지 못하잖아요. 일본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동해라고 생각을 해요. 감사합니다.